유치원에서부터 조직적으로 페미니즘 교육과 사상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를 방해하는 학생에게는 따돌림을 유도하는 그런 게시물도 있었다고. 행위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범죄단체를 조직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학대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강사입니다. 최근에 제가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는데요. 현직 교사로 추정되는 단체가 4년간 동안이나 초등학교, 유치원을 중심으로 해서 페미니즘 세뇌 교육을 시행했다는 소식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이럴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체는 비공개 웹사이트에서 서로 간에 어떤 교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어떤 의혹이 제기됐냐면은 유치원에서부터 조직적으로 페미니즘 교육과 사상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를 방해하는 학생에게는 따돌림을 유도하려는 그런 게시물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사는 청소년기 이전 아이들의 심리를 이용해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때로는 아이들 간의 정체도 개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세뇌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아이들을 진로 상담 혹은 학교 생활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미리 선별하여 사상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더욱 문제됐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어가 되지 않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가 학생 집단에서 자연스럽게 따돌림 당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서 심리적으로 위축시켜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직 교사들이 이렇게 어떤 사상교육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육의 목적을 넘어서는 행위이고, 두 번째로는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에서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정파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교육의 본래적 목적이라는 것이 약간은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판례를 통해서 그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문구를 가져왔는데요. 미성숙한 학생들이 지식, 덕성 및 체력의 함양과 향상을 통하여 그가 속한 시대와 사회의 건전한 인격체로서 독립 발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보살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초, 중, 고등학교와 학생들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시민으로서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런 교육의 본래적인 목적을 벗어나는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페미니즘 세뇌 교육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정파적인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페미니즘이라는 것을 주요 강령으로 해서 정치 조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정당이 창설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치 세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교육계까지 접목시켜서 세뇌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치적, 정파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부 선생님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미니즘, 정치, 세뇌 교육을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교육의 본래 목적도 일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교육의 본래적인 목적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단순히 선생님이 지식 전달만 하는 사람이냐, 어떤 가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들은 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선생님들의 수업을 할 수 있는 재량, 그리고 선생님이 가치적인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는 수업권도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학생들의 수학권인데요. 선생님들의 수업권은 학생들의 수학권을 절대로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생님의 수업권과 학생의 수학권이 충돌되는 경우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였는데요. 수업권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1차적인 교육상의 직무 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학생의 학습권은 개개의 교원들의 정상을 벗어난 행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례에서는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수업권은 보호될 수 없다고 했는데요. 페미니즘 세뇌 교육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수업권의 범위라고 볼 수도 없고,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학생들의 수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페미니즘 세뇌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교육의 본래적인 목적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도 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런 행위를 하시는 선생님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행위를 주도했느냐 아니면 뭐 순순히 따랐느냐 뭐에 따라서 징계 정도 수위는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주도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파면을 해도 정당한 징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선생님의 교육 방침에 따르지 않는 아이는 따돌리고 아이를 소외시키려서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고통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범죄단체를 조직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학대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사적으로도 처벌을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꼭 진상을 밝혀서 관계자들을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접한 충격적인 뉴스에 대해서 법적인 쟁점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단순한 해프닝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무쪼록 교육부에서는 시시비비를 따져서 이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했으면 합니다.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선생님들 때문에 일선에서 고생하는 모든 선생님이 비난을 받진 않았으면 하고요. 학교에서 올바른 성평등 교육, 성인지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